안녕하세요. 2024년 9월 7일자 157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이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말씀드렸었던 이 초록색 두 개의 이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월요일 날 크게 빠졌고 이 월요일, 화요일이죠. 월요일이 휴장이어서 하프데이만 오프닝을 했고, 얼리 클로즈라고 하죠. 하프데이가 아니라 얼리 클로즈로 해서 일요일부터 월요일 그 낮에까지 오전까지 했었던 장이 어, 오후에 닫고 다시 5시에 다시 열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장이 휴장한 것은 보통 평소에 비해서 4시간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서부터 월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오후까지 현지 익스체인지 시간입니다. 그거 모두 다 화요일 장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장이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장 합쳐진 걸 화요일장으로 치고 그 화요일장이 이렇게 길게 음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70.08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70.10까지 해서 이렇게 다시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엔 도지 만들었고 목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에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에 이렇게 쭉 더 빠져내렸다가 67.67까지 돼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이게 세틀먼트 가격이니까 실제로 더 장은 68.16까지 됐지만 세틀먼트는 67.67로 마감이 된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 4일 동안 내려간 게 그 전주의 73.58에 비하면 거의 세틀먼트 가격으로 하면은 거의 6달러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6달러, 70에 6달러니까 거의 한 9% 정도 빠져, 퍼센티지로 하면 그렇게 빠졌는데, 오일은 퍼센테이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하여간 그 한 600틱 정도 600틱 좀 못 미치게 빠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600틱이면 한 틱에 10달러니까 6,000달러 정도의 가치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유닛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한 계약에 6,000달러에 해당하는 만큼 빠졌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장을 그 포지션을 클로즈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거의 6,000달러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데일리로 마진콜이 들어오니까 뭐 6,000달러까지 데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마진이 한 7,000달러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는 마진 전체가 다 날라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지면 마진도 이제 올라가서 한 뭐 10,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지만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000달러 정도까지는 마진이 갈 가능성, 이니셜 마진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되게 예쁘게 이렇게 지지저항 많이 받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70.08 그리고 여기에서 69.28까지 여기에서 걸쳐서 두 개가 여기에서 거의 나란히 만들어져서 69.28을 70.08에서 70과 60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시작도 69.28 여기 69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서 빠져서 내려왔고 67.6 그 71에 해당되는 데서도 한번 걸쳤다 내려왔다가 세틀먼트가 거기 근처에서 되는 그런 정도로 되게 예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에 매크로의 화제는, 오페크가 그 감산을 했던 것을, 2024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9월, 10월 이때부터 조금씩 감산을 줄여서, 감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조금씩 증산을 한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원래 있었던 생산량에서 감산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생산량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 감산의 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계획을 짜서 그거를 실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그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그들이 원하는 가격이 한 75 이상 한 80 이 정도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산을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늦추자. 감산을 증산하는 거, 그러니까 감산을 줄이는 거를,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죠. 생산량 조금씩 늘리는 거를 좀 연기하자. 그래서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일단 연기를 하는 걸로 했고, 그 이후에 그때 가서 뭐 또 그 늦추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오페크가 얘기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2025년의 수요, 그 얼만큼 그 오일을 원하느냐 하는 그 수요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서, 뭐 세계 에너지 기구 이런 곳들이 주장하는, 예측하는 것보다 항상 많았고, 그것도 이제 조금씩 줄이고 있지만, 다른 곳들은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왜냐면 내년에 그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망 때문에 그 오일 수요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오페크가 원한 만큼의 그 수요가 안 빠지는 상황에서 공급을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왜냐하면 오페크 회원국 내에서도 지금보다는 이 정도 가격, 70달러대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빨리 그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땡길 수 있을 때 돈을 땡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쉽게 올릴 수가 없겠죠. 특히 사우디 같은 곳에서는 그 재정하고 잘 맞는 균형 재정, 그 유가가 90달러가 넘습니다. 뭐 이 정도 돼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70달러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오일을 팔아서 그 사우디 재정을 지금 메꿀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계속 이 가격이라도 고수를 하고 싶은 뭐 그런 상황이 막 그 오페크 내에서도 막 이게 이해상충이 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도,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쉽게 오일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동에 있는 무슨 에너지 위기, 이런 그 국제 정세 위기 이런 것도 에너지 가격, 유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그런 여파로 유가가 떨어졌지만, 이게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에도 있었던 뭐 이런 식의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면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죠. 살짝 파란색 이걸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를 여기서 땡기지 않고 여기 이 정도에서만 땡기게 되면 이미 여기에서 그 수요일 목요일 저항을 받았는데도 그걸 뚫고 내려온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들이 뭐 딱히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이 정도는 뭐 그려놔도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그렸었던 이런 것도 뭐 여기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려놔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도 두 개의 새로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뭐 여기에 있는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은 저항선으로 나중에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에는 얘는 지금 따라 내려가고 있는 애니까 남겨두고, 얘는 완전 무시당했으니까 일단 나도 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오를 때 이제
이런 데서 또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도 뭐 이 정도 있고, 필요하면은 얘를 이쪽으로 어저스트먼트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다운 트렌드 라인을 놓으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하나 그려보면, 지금 뭐 여기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여기랑 연결을 했을 때 61.8 라인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가 있다는 거를 그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어디죠? 얘를 찍어야 되나? 찍어서 얘를 288이 아니라 뭐 한 300 정도? 부족하네요. 310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예. 여기가 61.8 났을 때 1에 해당되는 라인은 이보다 더 내려가는 이런 라인이다. 이게 근데 의외로 빨리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냐면 2023년 3월 22일 저가가 있고, 여기에 5월 4일 저가가 있는데, 얘는 니들이 너무 기니까 얘 정도가 저가라고 보면은 그 가격이 64.36이 있고, 64.36도 어제 오늘 뭐 한 주 만에 그냥 쑥 내려갈 수 있는 수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런 것도 지금 찍어 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로우 하이 레퍼런스가 아니라 하이 로우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하이 로우 레퍼런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지선들 없는 이렇게 이 밑에 그 지지선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봐도 된다. 지금 얘도 괜찮아 보이고 얘는 이 두 개는 레퍼런스로 놔두고 뭐 이 정도니까 이렇게 놓고 피보나치도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고 트레이딩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를 하나 그냥 더 그릴까요? 얘를 여기서 얘로 다시 피보나치를 여기서 이걸 1로 놓고 이거를 0으로 넣었을 때 61.8 라인은 어디죠? 이 위에 65.13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 그려놓고 레퍼런스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를 위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져서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놔둬 볼게요. 이렇게 놔둬서 보여드리고 이 두 개의 65.13, 63.39도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67.71, 66.80이 그 다음, 그리고 64.36 여기에도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개가 중요한 지지선. 물론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그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지게 되면 이렇게 이 세 개가 있다. 그리고 66.80까지 해서 네 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들에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쭉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어떤 지지선을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은 뭐 제가 이미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빠져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했지만 CL은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빨리 움직이는 장의 트레이딩 포인트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L은 복잡하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ES죠. ES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주식은 아예 월요일에는 장이 없었죠.
뭐 선물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선물장은 이랬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ES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PMI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그래서 그 PMI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빠져서 내려왔고, 이렇게 빠져서 내려온 이후에, 논팜이 있었죠. 논팜이 그렇게 뭐 좋게 나오지도 않았고, 나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주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렸었던 것 다시 말씀드리면, 164에 142가 나와서 불황을 얘기할 정도 아니지만 또 그게 경제가 좋다는 전망을 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164에서 142인데 왜 경제가 좋다는 전망하냐? 왜냐하면 그 전 넘버가 어저스트 된 넘버가 100이 안 됐었죠. 그래서 그게 142로 올라왔으니까 또 그것만 보면은 또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익스펙티드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경제가 좋다는 전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렇게 164, 142 정도 크게 나왔으니까 불황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또 기준금리 인하폭에 영향을 줄 만큼 아주 익스펙티드보다 많이 빠진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절대 상승 이슈가 될 수 없죠. 불황이다. 그러면 불황이니까 50 bps 올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경제가 좋다. 그러면은 경제가 좋으니까 올라가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빠져버리게 되는데, 일단 시작할 때는 오름세로 반응을 해서 제가 이 타이밍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논팜 발표된 후에 8분 후에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정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15분봉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오름세로 반응을 했는데, 이게 지금 8시가 1시, 그러니까 8시 반에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익스체인지 시간이에요. 익스체인지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정규장 9시 반 시작하면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도지 만들고 아래쪽으로 훅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빠졌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전날 목요일 이후에 AVGO 브로드컴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망 자체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뭐 지난주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그런 그거와 비슷한 분위기로 해가지고 쭉 빠져서 6% 막 8%, 9%까지 빠졌었다가 결국은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10% 이상 빠졌죠. 그리고 나서 장외 시장에서도 뭐 0.31% 더 빠졌어요. 그래서 토탈로 따지면은 10.6이 빠진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만 10.6 빠지고, 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 4% 빠졌고, 테슬라도 8% 넘게 빠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스닥 전체가 굉장히 안 좋았죠. ES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래서 그렇게 쭉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었고, 여기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제 포인트별로 어디에서 쉬어갔다, 뭐 여기에서 쉬었다, 여기에서 쉬어갔다, 그 5분봉으로도 말씀드리고 1분봉으로도 말씀드리고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디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여기에서 NQ 이렇게 됐는데 뚫고 이렇게 저항선 가고, 그래서 텔레그램 참조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다 보고서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제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ES로 돌아가서, 그럼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해서 여기서 지난주 2주 정도 동안 보합을 유지를 했죠. 뭐 쉽게 이걸 뚫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수목금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가 있을 때 이 레인지를 뚫고 내려왔고, 그래서 510.25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게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도 부합했는데, 수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여기에 걸쳤지만 목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 브레이킹 하는 게 컨펌이 됐고, 그렇지만 5510.25는 지켜진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이 지켜지던 지지선도 금요일에 완전히 쭉 빠져서 내려왔고, 5431.75도 이 5431.75는 이 021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61.8%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61.8%에 해당하는 선까지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지를 못 받고 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오르면서 장이 끝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하나 더 그려보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어떻게 그렸냐면 얘가 아니라 이거에다가 묻힌 거죠.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를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고점 치고 내려온 거니까 이 고점을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50%에서 딱 찍고 올라가는, 그래서 394.50인데 얘가 394까지 가고 두 틱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렇게 여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0%에서 지지를 받는 건 되게 애매하죠. 다음 주 시작하면 더 빠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61.8% 라인, 그리고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이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 보이죠. 그리고 이 61.8이 넘어서게 되면 78.6 라인도 뭔가 여기에 있는 38.2 라인이랑 굉장히 근소한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보다 520, 5.50까지 여기에 저점이 보시다시피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랑 전저점 둘 다 고려를 했을 때 더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은 520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50%에서 반등을 한다고 쳐도 여기에 있는 그 5431.75 라인, 이게 전에 있었던 61.8%에 해당하는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그게 지켜지지 못했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 피보나치보다는 5510.25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5510.25까지는 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여기서 지지받기는 조금 애매하고, 다음 주에 CPI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CPI까지는 조금 보면서 간을 볼 것 같고, 다음 주 CPI 지나고 그 다음 주 레이트 시전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매크로를 보면서 뭔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12일, 13일 이때 ES는 롤오버가 있죠. 9월물이 12월물로 바뀌는, 그래서 그 롤오버 때 또 그 포지션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 것까지 좀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올렸었던 ES랑 NQ가 어떤 식으로 코릴레이션 되는지 그런 것도 텔레그램에다 이제 제가 코멘트를 남기는데, 이번에도 ES, NQ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리딩을 하고 또 상대편이 리딩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인트라데이 때, 다시 말해서 뭐 15분봉, 5분봉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캐치하는지도 계속 텔레그램 채널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NQ 보면 NQ ES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었죠. 그래서 월요일날 많이 빠졌고, 수목이 ES보다 NQ가 좀 많이 잘 버티는 그런 느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8377.75까지 빠져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 레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굉장히 여러 번 작용을 했었던 레벨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벨이 결국은 또 금요일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중간에 더 강해 보였던 이 파란색 얘는 61.8% 라인입니다. 이 61.8% 라인도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갔어요. 그 텔레그램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18709, 18591.75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한 번씩 톡톡 쉬었다 갔습니다. 여기서 한 번 쉬었다 가고, 여기도 미니 데이터로, 이게 미니 데이터군요. 15분 봉인데, 15분 봉인데, 미니 데이터로 하면 더 드라마틱하게 거기서 쉬었다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밑에 이 포인트까지 또 기다렸다가 한 번에 슉 치고 올라가는데 결국은 빠져 내려가는. 이 포인트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4일 내내 이렇게 전체적인 하락을 보여줬고, 자, 여기서도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하나 더 그려보면, 여기도 이렇게 이걸 0으로 이걸 1로 놓았을 때 61.8 라인이 어딘가 61.8 라인이 18.3, 77.75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여기가 61.8 라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60.8%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ES랑 다르게 다시 반등할 여지가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61.8 라인, 아까는 50% 라인이 61.8 라인에 해당이 됐으니까 ES가 50% 라인이 NQ는 61.8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NQ는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커졌고 ES는 딱히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 두 프로덕트가 동반해서 상승하거나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될지, 내려갈지 올라갈지가 반반의 확률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NQ가 리드를 한다고 해도 쉽게 반등으로 간다고 보기 어렵고, ES가 리딩한다고 해도 또 앞으로 쭉 빠져서 내려간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ES, NQ를 항상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장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보면 뭐 이런 정도 될 텐데, 이거나 이렇게 될 텐데, ES, NQ가 이렇게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 보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그려서 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딱히 이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트렌드 라인이나 그런 것들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ES도 마찬가지고 NQ도 마찬가지고 이 레벨들에 기초하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기초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왜 MA 안 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데일리에서는 MA 저는 안 씁니다. 인트라데이 때에서는 MA 많이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선물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데이에 MA를 쓰게 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물 트레이딩에서는 주식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에서는 무빙 에버리지 뭐라고 그러죠? 이평선 많이 씁니다. 저도 쓰고. 하지만 선물에서는 데일리 차트에는 안 쓰고 15분 봉에서는 15분이나 5분 봉에서는 씁니다. 그건 텔레그램 채널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MA 15분 봉 기준 MA가 뭐 60이 어떻고 MA 120이 어떻고 MA 20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높아지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데일리 차트, 선물 데일리 차트에서는 MA 안 씁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에서는 쓰지만 방송 중에 나오는 차트 분석에는 또 안 씁니다. 왜냐면 종목마다 MA 피리어드들을 다 다르게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Q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뭐 딱히 드릴 말씀 항상 없었죠.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이렇게 내려왔고 보합세 보이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월요일이 휴장이라서 뭐 다른 종목들은 다 안 했는데 혼자서 올랐죠. 그랬다가 다시 월요일 빠졌고 화, 수, 목, 금 쭉 빠져서 내려와서 이제 이 완만한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거의 닿은, 그리고 공교롭게도 5285.0에 해당하는 이 레벨까지 도착을 했죠. 그래서 곧 도착을 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닿으면 여기를 과연 뚫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 뚫고 내려와도 5만 라인 있죠. 5만 라인 굉장히 강하겠죠.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어차피 이 패러렐 채널 안쪽이고 얼마나 가파르게 오르고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이 패러렐 채널 안쪽이 될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새로 다른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리세션이 굉장히 빨리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NQ랑 커릴레이션 돼서 쭉 더 빠져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새로운 골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전에 여러 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골드가 많이 지금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채권 이런 게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회피처, 뭐 안전자산 이런 의미로 골드가 오를 때 비트코인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위험자산을 선호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거나 뭐 그 금융시장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당분간 그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딱히 없습니다. 밑에서 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그릴 것도 없고, 패러렐 채널 여기서 피보나치 그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왜냐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게 컨펌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피보나치 그려봤자 뭐 퍼센티지별로 한다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인트라데이는 제가 안 보기 때문에 인트라데이 한번 볼까요? 인트라데이 보면은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면 뭐 하이 로우 레퍼런스 이렇게 너무 낮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이로 레퍼런스로 뭐 이렇게 해서 인트라데이에서 사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서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이 레인지를 계속 유지하거나 조금 더 삐져나온다고 해도 5만 이런 데서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또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뭐 CPI들 있고, 제가 그 매크로는 보통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선물로 봐선 선물 시장에서는 뭐 CL도 지금 하락했고 ESNQ도 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물론 선물은 하락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락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울해 하실 필요가 없죠.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트레이딩 포인트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더불어 스톡 차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운 장이 되지 않을까, 하락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뭐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상승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9월 18일이었나요? 레이트 시전에서 25bps 떨어진다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 것인가, 마켓 임팩트는 있겠지만 그냥 한번 출렁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죠, 선반영이. 그래서 크게 마켓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